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명입니다. 저는 벌써 오늘로 제왕한 지 한 달째가 되고 지금 또 조리원에 나와서 예쁜 아기랑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쓰면서 작년 이맘때 뭐 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난임병원에 다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에 난임 치료 방법, 난임 완치, 난임 후 자연임신 이런 키워드들로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지 후기는 있을지 해서요. 근데 저도 이제 난임병원을 4개월 다니다가 난임병원을 끊고 나서 비로소 자연임신으로 예쁜 아기를 가졌는데요. 저의 후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어떤 분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후기이고 저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후기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난임병원 4개월을 다닌 후에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자연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거의 6, 8개월 정도의 일들을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난임병원을 찾게 된 계기예요. 제가 난임병원 갔을 때가 23년도니까 만으로 25살이었을 때예요. 비교적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난임병원을 찾게 된 계기는 일단 뭐 난임이고 뭐시고 간에 배란이 되고 생리를 해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21년도부터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리를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고3이나 뭐 취업 준비할 때 원래 좀 생리가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이 회사를 다닐 때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몸에 좀 문제가 생겼나? 이런 검사 차원에서 남편과 제가 난임병원에 가서 산정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남편은 완벽한 정상이었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배란 장애라는 병명이 아닌 병명이 이런 진단서 같은 거에 적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난소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난소 나이가 어리게 나오면 다낭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낭성이 아니었던 이유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런 증후군을 가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저는 난소 나이가 어린 건 맞지만 갑상선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낭성이라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호르몬 검사에서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낮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성 호르몬 자체가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가 안 되는 거라고 판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성 호르몬은 뭐 약을 먹는다 그래서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스트레스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치료법을 내주셨어요. 해결책이 있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라고만 말하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하신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배란 유도제랑 주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자연임신에 가깝게 시도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은 인공수정은 뛰어넘고 바로 시험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임신에 가깝게 해보고자 했는데 이걸 4달 동안 했는데도 그 중에 3번은 난포가 안 크거나 너무 과배란이 돼서 그냥 뛰어넘었어야 하는 그냥 임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달이 되었고 한 번은 난포가 잘 커서 잘 터트리고 예정일에 진짜 희미한 2줄도 나오고 임신 수치도 한 10인가 정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생리가 시작해서 화학적 유산을 한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4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패하고 돈 쓰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주사를 맞고 난포가 커진대요. 이번엔 되나? 숙제일도 받았어. 이번엔 되나? 이렇게 기대를 막 했다가 결국엔 생리를 하거나 이제 교수님이 이번 달은 안 되겠어요. 숙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달은 넘깁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 그냥 아기가 안 생기면은 갖지 않기로 하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한 1월 말, 2월 초쯤에 이제 난임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하고 거기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포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팀을 바꾸고 나서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회사 문화적으로도 저랑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업무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 회사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 23살부터 다닌 거의 한 23, 4, 5, 6, 만 26살까지 다닌 첫 정식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퇴사하고 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쉬게 되는 경우가 내 인생에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몸도 마음도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을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어요. 저는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것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임신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바뀐 생활 습관들을 중요도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는 수면이에요. 수면 시간을 늘리고 나서 제 몸이 좋아지는 게 정말 느껴졌습니다. 일단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했고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이제 한 4, 5시간 자거나 많이 자야 6시간이니까 항상 이렇게 정신이 붕붕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신 차린다는 것, 이 정신이 뚜렷해진다는 게 뭔지 이 몸소 느끼고 나니까 수면이 정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12시,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다면 퇴사를 한 이후에는 11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 정말 이 한량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동이에요. 주 2회 요가를 가고 대부분 평일 아침에 갔는데요. 요가를 가지 않는 날에는 실내 자전거를 1시간씩 탔어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홈트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즐겨한, 임신하고 나서도 정말 즐겨한 홈트 중에 하나는 빅시스 언니였고요. 또 임신하기 전에 이 시기 때 좀 많이 했던 거는 흥둥이들의 춤을 따라 했어요. 이게 제가 뭔가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뭐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정말 못하고 지루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니까 이 땀도 나고 운동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듣기에 여자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에스트로겐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제가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여성 호르몬이 낮았으니까 좀 운동을 하면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식단이에요. 저는 밥 양이 되게 작고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삼각김밥 하나만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르고 3시간 정도는 그냥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3시간 후에 핫바 하나 먹고 그냥 버티고 그렇게 그냥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인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윗분들과도 먹고 점심 회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국인 유교걸로서 윗분이 사주시는데 그 감사한 밥을 어떻게 남겨요.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긁어 먹고 과식하게 되고 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해서 소화제, 지사제, 그리고 장염이 자주 걸려서 항생제까지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소화제, 지사제, 그리고 항생제에 장염이 걸린 적이 없었어요. 퇴사 이후에. 그래서 이런 장 건강도 개선하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었던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제일 자주 먹었던 식단은 덴마크 교환 생활을 했을 때 식단으로 좀 돌아갔어요. 통밀빵을 먹을 수 있으면 되도록 통밀빵을 먹었고 이렇게 빵 한 조각,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단백질, 달걀이나 소세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먹었습니다. 뭐 이게 엄청 건강한 식단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잘 맞는 식단이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제가 직장을 퇴사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는 식단, 잘 맞는 양을 맞춰서 먹으면은 위에 부담도 덜하고 장건강도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좀 안색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양제예요. 저는 영양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영양제를 먹으면 그냥 다 소변으로 나와서 우리는 결국 비싼 소변을 돈 주고 사 먹는 셈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싼 소변을 돈 주고 사지 않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영양제를 안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약을 정말 싫어하는 게 좀만 큰 알약을 먹어도 그 사탕 목에 걸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최대한 알약 없는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먹어보자 라는 목표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피검사 받을 때마다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비타민 D를 챙겨 먹었습니다. 마침 또 비타민 D는 알약보다는 드롭형으로 먹는 게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검사를 받으면 비타민 D가 결핍으로 나와서 그 비타민 D 주사가 보험 적용이 될 정도였는데 이 비타민 D를 매일매일 챙겨 먹은 후부터는 그 피검사를 받을 때 비타민 D가 낮긴 하지만 결핍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배란을 안 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게 이제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분비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콜린 그리고 이너시톨이 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너시톨 네이버 쳐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얼굴이 있는 제품으로 먹었습니다. 맛도 괜찮고 입에서 정말 사르르 녹아가지고 불편함 없이 그 한 박스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퇴사를 하고 한 달 동안 이 체질 개선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5월 초에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비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좀 아프고 배도 좀 욱신욱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배란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 선명한 두 줄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배란 테스트기 해봤을 때 흐릿무리한 약간 수치 2, 3 정도의 이런 결과지였는데 배란 테스트기 할 수 있는 그 어플 있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갔을 때 9를 찍은 거예요. 그거 완전 피크잖아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남편한테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내가 배란일인 것 같다. 오늘 내일 달려야지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뭔가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숙제를 했고 결과적으로 원샷 원킬로 그날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배란 장애가 있는데 만약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배태기를 써보세요. 배태기 하고 나서 2주 뒤에 임태기를 해봤는데 또 두 줄인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두 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 포기 통보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태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육아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나 후기들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